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이번 2020년 3회차, 2020년 5월 3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전략론 1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번호는 41번이라고 나옵니다만, 자, 볼까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 유형 세 가지가 있죠. 고객화 위주가 있고, 기능 위주가 있고, 프로젝트 위주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좀 볼까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적합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전문화하여.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는 형태. 고객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갑니다. 저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기능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화 위주라고 본다면 기능 위주의 전달 시스템보다는 폭넓은 업무,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일관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객한테 맞춰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고객화 위주. 프로젝트 위주는 사업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고 사업 내용이 복잡하고, 특히나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일회성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레빗이 제시한 세 가지 제품 차원 중 구매자가 실물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수준의 제품으로, 자, 여기까지도 조금 그렇습니다. 핵심 제품의 포장, 상표, 스타일, 기타 속성 등이 가미된 형태의 제품 차원이 뭡니까? 잘 보시면 포장, 상표, 스타일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전부 다 뭔가요? 네, 고객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체 유형 제품이라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실체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확장 제품은 서비스와 편익이 부가된 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럼 확장 제품. 핵심 본원 제품은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전동 드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전동 드릴을 산 사람은 전동 드릴을 갖고 다니려고 산 게 아니라 전동 드릴로 뚫을 구멍을 샀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했던 게 핵심 본원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만 쓰여지게 되면 비영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경영적,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 이렇게 나오면 영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영리라는 요소를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워낙 길기 때문에. 1번.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건강의 증진,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의 보건의료 분야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맞습니다. 2번.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의 구매 의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의료에 대한 수요는 질병이 발생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다. 맞습니다. 3번.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 및 생산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효용과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지가 않죠. 실제로 의료기관은 외부 효과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 또는 생산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효용 또는 이윤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영향이 시장 가격기구 또는 이해 관련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여러분이 보시는 그 기본서, 이론서에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5번 면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올 경우에는 특징적인 키워드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한 번 정도는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조금 꽁수기는 합니다만 선생님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선생님 뒷부분에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네, 문장의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좀 먼저 좀 보시는 것도 문제풀이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하나의 어떤 뭐 활용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제가 이전 영상 중에 주관적이라는 말은 CS 전략론에서 고객 입장에서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라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텐데, 1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이건 고객의 기대 때문입니다. 2번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 3번 서비스 전달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검증되기 어렵다. 맞습니다. 고객한테 완벽히 전달되기 이전에는 고객이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걸 갖고 또 검증하기도 어렵죠. 4번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율도 낮다. 이유가 뭘까요? 네, 불만족한 고객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5번 자원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분리되어 이동되기 때문에 측정의 객관성이 저해된다. 이렇지 않죠. 고객과 함께 이동합니다. 서비스는 특히나 저희가 알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 중에 비분리성이라는 것만 생각해 보셔도 아마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략론, 여지껏 보셨던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란이 제시한 서비스 품질 구분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예의 바른 응대, 환대, 친절 등의 기본적 품질로서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직원일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종업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응대, 환대, 친절 등이 나와야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뭘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만족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찾으라고 한다면 심리적 품질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의 바른 응대, 환대, 친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아래쪽에 보기 5개를 보셨을 때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휴먼웨어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에 휴먼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1번과 2번 중에 서비스 시간성과 신속성이라는 게 실제로 위에 있는 보기와 딱 매칭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권한위임의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권한위임을 해줬을 때 이점이 생기는데 이거 거리가 먼 게 뭘까요? 1번 고객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맞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직원이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2번 고객의 요구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위에서 왜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느냐, 2번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일선 부서 간 고객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되어 서비스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앞부분 설명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권한위임의 이점, 뭔가를 암기하고 또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만족 지수 CSI 측정의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나옵니다. 고객 만족의 지수 측정의 필요성. 1번 고객의 기대가 충족된 영역에 대한 평가. 맞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기대가 충족된 영역을 평가한다는 건 저희한테 어떻게 될까요? 만족 지수가 만점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1번 보기의 설명은
고객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영역을 평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성공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4가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지금 문제풀이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1번 보기의 내용을 한번 좀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오답의 형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만족 측정 모형의 명칭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수업할 때는 꼭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능률협회 컨설팅 서울대학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가 나왔다면 KS, SQI일 겁니다. 네. 하지만 능률협회 컨설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공동개발한 공공부문이라고 나옵니다. 공공부문이라고 나오게 되면 답은 명확해지죠. 답은 뭡니까? PCSI입니다. 자, 이거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시험에서 언제부턴가 모르게 꼭 이 고객만족 측정 모형을 출제를 할 때 보면 어디가 개발했습니다 라는 걸 꼭 앞부분에 써줍니다. 그럼 그걸 갖고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 게 공공부문이라는 것까지 결합을 해서 3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게 되면 PCSI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난이도는 말씀을 드리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료 수집 방법 중 서베이법의 한계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설문조사라고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길을 걸어 가시다가도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실제 반응률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회수율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측정하고 다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1번 장시간 소요 맞습니다. 낮은 응답률 맞죠. 3번 응답의 정확성 문제. 왜냐하면 성심성의껏 해준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4번 설문지 개발의 어려움. 막 또 설문지를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언급을 해버리면 그것도 응해줄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치 않게 돼버립니다. 5번 객관적 해석의 불가능. 이렇지는 않죠. 분명하게. 객관적 해석의 객관적 해석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시겠습니다만 뭐랄까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한계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문제 서베이법의 한계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십시오.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설문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 자, 저게 키워드입니다.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입니다.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말고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1번 응답자가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순서 결정이 아니라 질문의 표현 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2개가 나온다.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2가지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한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영상의 설명이 나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서점에 가시면 제가 출판해 놓은 교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서적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그냥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의 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가입하실 때는 유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EPUB 형태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해주시면 시험에 관련된 시험 준비에 관련된 거의 100% 압도적으로 합격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솔루션을 전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메리트 있게끔 시험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활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